안녕하세요. 이렇다 특별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방송이라서 제가 사회자로 처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찬희쌤이고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날 전격 사퇴했죠. 취임 35일 만인데요. 조국 장관의 사퇴가 근데 이거로 이제 끝이 난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도 하죠.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뭉텅이 같아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가 특별히 특별반성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보통 우리가 정책 현안을 많이 다루죠. 특정 정책을 갖고요. 오늘은 정치 현안을 다루는 방송으로 해서 뭔가 좀 횟수를 그냥 붙이는 것보다는 특별 방송을 하는 게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정치 현안이? 정치 현안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정책은 뭐 저희가 이렇다 정규 방송에서도 종종 다루기는 네네. 했었는데 사실 정치 현안 이렇게 막 정쟁이 막 벌어지는 이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뛰어든 적은 없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 대안에 주로 이제 집중을 그래서 해왔죠. 정치 현안은 처음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괜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건 조국 사태가 이제 1차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좀 어떤 좀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준 상처가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불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으로는 다 정리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폭넓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정책 중심의 연구소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좀 지나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요새 핫한 이슈인 이른바 조국 사태를 주제로 특별 반성을 편성했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뭔가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오늘 아주 특별한 외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짜잔. 예,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이신 김경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률 회계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뭐 이미 다 알 분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별도로 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인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슈퍼바이저님하고 알파조님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조입니다. 오늘 특별 방송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네네. 오늘 제가 조국 사태 사모펀드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묻어왔고요. 사실 사모펀드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들으라고 왔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봉합돼야 될 문제인가, 더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건가, 한국 검찰제도의 문제점이 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말을 좀 얹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이 앞으로 이 전국을 뜨겁게 달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늘 저도 뭐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사모펀드 잘 모르고요. 저는 그냥 참관자로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왜 참관하러 왔냐면 이 조국 정국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팩트를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사회 현상을 이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거 이거야, 저거 이거야, 이게 종교만 있고 진실이 없어. 그래서 오늘 김경률 회계사님 좀 속 시원하게 팩트가 뭔지 설명해 주지 않을까, 좀 큰 기대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좀 그냥 속을 확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알파조님한테 난 몰라, 사모펀드 모르니까 넘기니까 알아서 해, 몰라. 에이. 네, 진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오늘 저희 찬희쌤인데 전체적으로 인트로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왜 오늘 이 특별 방송을 편성했는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렇다 특별 방송은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1부에서는 일단 오늘 아주 귀한, 그리고 아무데나 출연 안 하시거든요. 김경률, 우리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이제는 이제 그냥 뭐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회계사라고 해요. 그냥 회계사. 직업이 회계사니까. 김경률 회계사님을 아주 특별하게 지금 요즘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모셔서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분은 사모펀드 얘기는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주 정도면은 정경심 씨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 공소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정리되는 이슈라고 한다면 2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뜨거운 쟁점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국 사태가 우리 한국 사회에 남긴 것. 요즘 이것도 굉장히 큰 화두이고 이슈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모펀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모펀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그 김경률 회계사님을 오늘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다음으로 가장 정통한 사람일 것이다. 검찰보다 더 정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게 검찰 개혁의 문제죠. 네.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김경률 회계사님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 나오는 온갖 가지 자료들을 쫓아가면서 읽고는 있고 보고는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김경률 회계사님 그걸 다 보고 계신 분이다. 우리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팩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자료를 다 봤었어야 하는데 오늘 김경률 회계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검찰은 다 봤을 테고 그래서 네네네. 검찰 다음으로 제일 정통하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 온갖 녹취록들이 다 터져 나오고 인터뷰들이 다 나중에는 전문이 다 공개되고 막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에 대해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게 자본시장법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에서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심지어는 M&A 주가 조작 사기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조작, 금융은 회계 조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회계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 사모펀드건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 이거 이해하고 글 쓰는 기자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남들 얘기하는 거, 컨트롤 V 이렇게 하죠 뭐. 남들 네. 얘기하는 거 그냥 받아쓰기 정도. 네. 하는 거 우리나라 이번에 이 사모펀드 건을 쓰는 기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또 이번에 다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소화될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고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반드시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는데 일단 조국 친인척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모펀드의 그렇죠. 투자에 조국의 친인척이 총동원이 됐는데 뭐 친척 일가로 뭐 펀드를 만들 수도 있어. 뭐 그건 뭐 불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한 거 자체가 이게 불법도 아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나 아니면 자금 거래 중에 정상적인 거래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라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모펀드고 금융시장의 규율을 금융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료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회계장부들을 보고 실제 자금 흐름들을 보면 그게 전부 다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공식 자료, 네. 그다음에 네. 회계장부, 실제 네. 자금 흐름이 다 따로 논다. 그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도 헤매는 이유가 누구의 돈인지 또 확인이 안 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다니는데 이 누구의 돈인지도 모르는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서 다시 어떻게 빠져나와서 다시 어디로 흘러가는데 그 돈이 지금 누구의 손에 누구의 계좌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좌 흐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만 보고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미로같이 복잡하다.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노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하나 없다는 거 이거는 팩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범동 공소장에 나와 있고 이제 얘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잡한 사모펀드 투자 흐름을 지금 한 달 넘게 그랬죠. 파헤친 우리 소개가 길어졌는데 김경률 회계사님한테서 그 설명을 들어보려고 네네. 오늘 초대를 했고 네. 먼저 이제 사모펀드 의혹 그 핵심을 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걸 네. 전제로 하시고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나눠서 설명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게 네네. 되면 좋습니다. 예, 예.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이전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투자 행태 이걸 먼저 말해보고 싶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자꾸 최근에 이제 제보자 X라는 분 이분이 이렇게 뉴스타파, 뉴스공장. 뉴스공장 그리고 이제 KBS 이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이름을 들었어요. 상당히 또 인터넷에서 네네. 전문가로. 이분의 말에 김경률을 빨리 답하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상당히 이제 뭐 권위 있는 전문가로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코스닥판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럼요. 이제 뭐 네. 기생한다라는 말조차도 좀 고급 용어일 만큼 이제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고 뭐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를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형태가 어떤 상당히 약탈적인 투자 행태, 뭐 사기적인 행태를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돌아가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전에 투자 행태를 보면 이제 이분께서 제보자 X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당히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하신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더러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 안정지향적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도 안 하죠. 그렇죠. 정경심 교수 자체가 원래 계속 이렇게 유가증권 주식 투자를 선호할 만큼 상당히 고위험해 리스크 선호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투자를 했죠. 이건 이제 김경록 PD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적인 투자자였다. 투자자였다라는 공격적인 투자자였다. 썼죠. 이게 맞죠. 네. 그 제보자 X라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땐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땐 우습게 보이겠지. 아주 좀 그쵸 우습게 우습게 보이고.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해. 야 무슨 점 천짜리 고스톱을 치냐 명절날 모여가지고 우리 우선 좀 많은 쳐야지. 그렇죠. 근데 그분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점 천짜리 고스톱이 그냥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 맞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자가 무슨 주식 작전에 작전 세력과 이렇게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느냐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 상당히 위험을 선호했고 이게 보면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그 민정 취임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2016년 12월부터 코링크와 접촉을 해 나갑니다. 그 조범동 일가와. 네. 그리고 2017년 1월 2월 코링크가 설립될 때 어떤 차명의 형태로 2016년. 16년. 2017년 1월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말 2017년 그렇지. 1월 이때 이미 차명의 형태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데요. 제가 봐도 이거를 현재 뒤엎기는 힘들다. 여러분들이 코링크는 익성의 자금이다 하는데 여러 경로로 뭐 경제신문 기자들과 저도 이제 쭉 쫓아가 봤는데 그걸 사는 건 쉽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입장인 검찰이 자금의 흐름으로 추적한 애초 코링크조차도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 이걸 배척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의 주장이 오히려 좀 객관적 사실에 가깝지 않냐.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은 없어요. 없죠. 예. 그건 검찰이 어떤 자금 추적을 해서 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코링크 P가 2016년 2월쯤에 설립 신고가 되는데 1억으로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때 돈들이 그때 그 제보자 X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 익성의 돈이었다라고 이제 그 제보자 X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어준하고 얘기를 하면서 1억 중에서 8억 8,500을 익성이 준 거고 나머지 1,500은 조범동의 지인이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주장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없는데 익성의 돈이라는 거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경심의 돈이라고 하는 거 1억이 그 증명 못 하는 것처럼 그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뭉터기 돈이 이제 툭툭 들어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기본 설립 최소 자본금이 1억이에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할 때 필요한 자금이 최소가 1억 원이라서 1억 원 가지고 설립 신고를 한 다음에 바로 한두 달 이후부터 연달아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큰 돈들이 뭉떡뭉떡 들어오죠. 이 돈들이 출처가 이제는 이제 이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의 돈이다라는 거죠. 그 검찰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거를 찾았는지 안 하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덧붙여 보면 이제 공소장에 그렇게 나오고 언론 보도들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신고한
재산 가액에서도 8억 원 대여금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딱딱 이제 이른바 이제 회계 용어이긴 한데 일본어 이게 왁구는 딱 맞습니다. 이제 틀은 딱딱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가는 게 네. 공소장의 내용과 그리고 재산 신고 내역과 그리고 기간에 이와 같은 이제 코링크 P의 설립 내역 그리고 그 이전에 웰스 CNT로 투자 내역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그런 차용증도 내용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빌려준 차용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익성 투자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모 언론에서 2015년경의 녹취록을 가지고 근거를 말하는데 그것도 보면 녹취록 쭉 앞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게 이렇게 돼요. 익성 회장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야 그럼 스케줄대로 진행해라. 익성의 부사장인 모 씨께서 야, 회장님이 스케줄대로 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지금 근거거든요. 근데 그 스케줄이 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스케줄이라는 것을 코링크 설립이다라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서 나오는 주장이 현재 익성의 뭐 코링크 설립 주도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제가 사회자로서 아, 일단 코링크 P의 운용사죠.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 자금을 댄 사람은 일단 검찰의 입장은 정경심의 돈이 예. 들어간 것이라고 예. 보고 있고 이 조국 옹호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익성의 돈에 대해서는 그냥 주장일 주장이다. 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 있는 녹취록이 거니까. 유일한 증거다. 네, 그렇죠. 녹취록이 그런데 유일한 그 증거다. 녹취록마저도 네. 불분명하다. 그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코링크가 익성의 자금으로 설립되어졌다 하더라도 이후에 가면 2017년 말 2018년 초 가면 그 첫 주주들 3명은 다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자를 그 타협적으로 약간 중도적으로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초창기 코링크 1기는 익성 자금일 수 있다 하더라도 2기 조국 장관이 취임 이후로부터는 전혀 별개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익성에 의해서 지금 이 그림이 진행돼 왔다는 건 전혀 제가 봐서는 근거가 없고 또 하나의 근거는 익성에는 포스코하나 KB 펀드라는 이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데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사기적인 형태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지금 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KB를 통해,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익성이 만약에 이제 그런데 연루됐다. 전 정부 쪽 입장에서 봐도 자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물정 모르는 발언이죠. 그런 거.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정경심 교수가 약간 위험 선호적인 그와 같은 투자 행태를 보이다가 조국 장관께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을 취임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 큰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그렇죠. 이걸 이제 우회할 필요가 생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면서 기존에 맺어왔던 코링크와 조범동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이라는 큰 걸림돌을 이른바 조국 교수가 계속 이야기하는 블라인드 펀드, 사모펀드라는 논리로 이제 그 막아내려고 하는 거죠. 사모펀드라는 칸막이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라는 논리라면 어떤 식으로든 조범동, 정경심 이 투자 행태를 막아낼 수, 보호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뭐 연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건을 아주 좁게 본다라면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범동을 지금도 여전히 어떤 주가 조작하는 잡범 이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자꾸 뭐 우회상장이다, 인수합병을 통한 뭐 어쩌저 한다 하는데 그걸 과연 끌고 나갈 능력이 있는지 지금 여기 앞에서 그려봐라 하면은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분 그런 능력 없는 것 같고. 걔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시도다운 시도도 해본 적 없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제보자 X가 우습게 보는 건가? 상당히 이런 피레미를 갖고 뭘?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 건 이제
주가 조작이죠. 포스링크로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WFM으로도 횡령하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횡령 하나는 이제 화끈하게 잘했더라고요. 무대뽀식으로 사실은 이제 좀 티 안 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대놓고 그냥 해버리는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횡령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뭐 특히 저한테 쏟아지는 비난 중에 하나가 N 항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뭐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런 뭐 알 수 없는 주장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소장에 보면 한 열흘 전쯤에 이제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사실은 그간은 여러 가지 법인 등본이라든가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유료화된 신용정보를 통해서 이제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었는데 공소장에서 이제 어떤 풀리지 않는 매듭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줘서요.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자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제 14억 그리고 이제 대여금 10억까지 하면 약 20억을 상회하는 돈이 맨 먼저 블루펀드에 들어가게 되고 블루펀드에서 웰스 CNT로 투자가 되게 됩니다. 뭐 이 과정을 조국 교수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백이라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고요. 웰스 CNT에서 곧바로 또 IFM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희한한 흐름들이 주어지는데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 보면 봐줄 수 있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제 대단히 반칙적이고 불법적인 이제 행태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웰스 CNT가 IFM에 이제 전환사채로 14억을 투자했는데 곧바로 3개월이 지나지 않고 이것을 중도 상환합니다. 네. 쉽게 전환사채 투자를 10억 넘게 했는데 조그만 회사에 10억 넘게 투자했는데 그거를 이제 곧바로 상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웰스 CNT로 돌아간 14억이 코링크로 이제 10억을 또 발언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희한한 뭐라고 할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명목은 코링크와 웰스 CNT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웰스 CNT가 위배했다. 뭐 예를 들어 사장이 몰래 돈을 빼갔다. 그리고 시설 투자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 뭐 이런 갖가지 명목을 시나리오 사실 이게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하겠다는 이제 문건도 이제 나왔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웰스 CNT는 체벌적인 일종의 벌과금 성격으로 코링크에 10억을 주고요. 네. 그럼 코링크에 돌아간 10억으로 공소장에 의하면 뭘 하냐면 WFM이라는 상장 주식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은경의 이름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은경이란 분이 누구냐면 이제 조범동의 처이거든요. 그리고 조범동 씨는 신용불량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범동 명의의 어떤 금융상품 뭐 이런 걸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은경의 명의로 취득하는데 결국은 이걸 제가 거칠게 요약하자면 정경심 교수의 돈은 최종적으로 이은경이라는 차명의 형태로 WFM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상장 주식.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나타나는 거죠.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하게 되는 거고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좁게 본다라면 주가 조작을 하는 조범동 그리고 그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경심 교수가 한 배를 탔다고 봐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상장 주식 WFM의 주식을 차명의 형태로 보유한 그런. 제가 뭐 제보자 X에 대해서 굳이 반론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무슨 뭐 주가 조작하는 사람한테 20억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배를 타냐 뭐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냐 하는데 사실 이때의 20억은 큰 돈인 거죠. 이때의 20억은 큰 돈이고요. 이게 이제 당시 WFM의 경영권을 이제 취득할 때인데 다 이렇게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채돈을 끌어들이거든요. 사채돈을 약 100억 가량 끌어들이는데 그 100억 중에 20억이고 이제 좀 이런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채돈 하는데 정경심 교수의 돈의 형태도 결국은 사채돈과 유사한 형태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는 사기당했냐 사기냐 사기당하지 않았냐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이냐 실패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20억을 투자했는데 15억밖에 회수 못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지 사기당했다고는 안 하죠. 슈퍼바이저님 궁금하신 거 있어요? 굉장히 인상을 굉장히 쓰시면서 지금 듣고 계신데 이해를 걱정하시면서 아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코링크를 설립해서 3차 유상증자가 일어날 때 정경심의 돈이
그 친인척을 통해서 일단 설립 자금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조국 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들어가 있던 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이제 민정수석이 정식으로 임명된 후에는 블루펀드라고 하는 걸 조성을 하게 되죠. 블루펀드 원래 있었던 펀드인데 이 블루펀드에 있던 원래 있던 투자자들을 다 다 나가고 그 대신 조국 친척 일가만 들어오는 이 펀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블루펀드는 2016년도 하반기에 성립이 된 펀드였는데 투자를 못하고 그냥 놀고 있었던 펀드였었고 그 와중에 이제 투자자가 다 교체가 돼서 블루펀드에 이제 조국 일가들이 다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펀드를 통해 가지고 블루펀드를 통해서 13.5억인가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13.5억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캐피탈콜이 한 꽤 크죠. 캐피탈콜이 한 10 아니 캐피탈콜을 그러니까 약정을 뭐 74억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 그 처음에 조성했었던 그 남의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투자 약정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약정은 그렇게 한 거고 원래 있던 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이 3억 이상을 해야 자기 아들 딸들도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자기가 투자자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과거에 원래 조성했던 99억짜리를 같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받는 형태로 해서 투자 약정은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웰스 CMT라고 하는 회사를 찾았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투자할 때를 찾았다. 그 얘네들이 뭘 하는 회사냐면은 와이파이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투자 회사를 찾았으니까 이제 돈을 내라. 약정은 약정이고 돈을 내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캐피탈 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 이제 이러니까 그때 13.5억을 이제 블루펀드에다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피탈 콜이 된 거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7, 8월쯤에 2017년 7, 8월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펀드의 기존의 구 투자자들 다 교체해서 새로 가족들이 들어간 거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캐피탈콜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캐피탈콜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니까 이제 우리가 경영권을 갖습니다. 이러면서 투자를 하세요 하면서 13.5억을 납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8월에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가 들어간 걸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11월 달이에요. 3개월도 안 됐죠. 8월 달에 정식으로 블루펀드가 그 웰스 씨한테 돈을 넣었어. 근데 3개월도 안 된 11월 달에 그 돈이 그대로 다 빠져나와서 다시 코링크로 돌아갔어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있잖아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6개월 전에 환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 참여해서 이 회사를 성공을 시켜서 너희들이 돈을 벌어라고 하는 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거든요. 그냥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 잘하면 거기서 내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잘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내가 다시 뭐 주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해라. 너희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이 못난 회사는 잘나게 만들어서 돈을 벌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되팔든지 나가서 돈을 뭐 창장을 하든 돈을 벌어라. 이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참여해서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려는데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는 게 법적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3개월 전에 빼냈어야 됐잖아요. 이걸 빼내려면 빼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우리 사기쳤다. 라고 하면 이게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 6개월 이전에도 돈을 뺄 수가 있어.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도 돈을 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빼가려면 최소 6개월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외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6개월 이전에 나가야 빼가려면 근거가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이 뭐냐면 회사가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우리를 속였어. 투자자를 속였어. 사기쳤어. 이러면 돈을 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라든지 우리가 처음 투자할 때 계약을 위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3개월도 안 된 투자한 돈을 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최태식이라고 하는 예. 그 SCNT의 사장이 조범동하고 공모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지인이었고 예. 제보자 X도 얘기하지만 주가 조작 사기를 치려면은 이 회사의 대표랑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기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최태식이라고 하는 웰스 CNT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름을. 저도 근데 다 이야기합니다. 저기 뭐 이 사람하고 조범동이 처음 코링크 만들면서 만들고 블루펀드에서 돈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미 다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고 예, 예.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코링크 피의 그 저기 블루펀드가 나타나서 너희가 우리를 사기를 네. 쳤어 이러면서 6개월 예. 이전에 돈을 빼간 예. 일이 벌어진 거고 예. 그래서 그 이 블루펀드의 정경심의 돈이 다시 코링크로 들어와서 그 돈이 WFM이라고 하는 상장 회사로 들어간 거고 정경심이 이제 거기서 자문료로 얼마를 받아갔다는 예. 그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돈이 이제 그래서 원래 WFM이 원래 블루펀드는 웰스 CNT에 돈을 투자했는데 왜 정경심이 WFM하고에서 돈을 받아가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 연결고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좀 덧붙여 보면 제가 이게 좁은 범위에서의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꾸 이제 일부에서는 요즘 너희들 뭐 계좌 열람 영장이 뭐 안 되고 있다고 뭐 검찰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면 너희들 아무것도 수집 못하지 않았냐. 지금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지금 수사를 자꾸 이어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이 두 인물에 관한 조범동과 정경심에 관한 하는 이 정도로 충분히 필요 충분하다. 이 정도면 혐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금 흐름조차도 다 파악됐고 충분한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봐서는 이 사건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은 게 세 명의 이제 메이저 전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주. 네, 전주들 네. 우국환 씨, 그다음에 크라제버거, 상상인 이 세 이제 메이저 전주들이 있고 이분들과 얽힌 문제들이 자칫 이제 큰 사건으로 뭐 권력형 범죄로 네. 이렇게 확산될 염려가 꽤 큰 거죠. 그리고 이분들과 고리를 밝혀내는 게 결국은 이건 역시 이제 자금 흐름일 텐데 몇몇 언론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는 기자분들이 많은데 한 5개 언론사 기자분들이 이제 공통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검찰에서 10개 정도 계좌 열람에 대한 어떤 영장을 청구하면 지금 사법부에서는 한두 개 정도만 허락해주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경제금융 사건에서 네. 계좌 계좌를 못 열람을 보니까. 못하게 해버리면 네. 이건 뭐 정말 휴대폰도 압수를 못했죠. 네. 뭐 김경률이나 검찰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제가 이 뭐 우국환 씨다, 크라제버거다, 상상인이다 이렇게 중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로만 자칫 다른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뭐 그렇죠. 이러면 그러면 우리 제보자 X 수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근데 상상인에서는 당시 이제 유준원 회장이 현안이 있었습니다. 약 100억 정도 WFM에 투입할 때 어떤 현안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골든브릿지라는 증권사를 인수하게 됐고 이것도 역사가 긴데 골든브릿지 대주주적격금 심사라는 이제 현안이 있었고 거기에 금융 전문가들의 시각은 절대 이 사람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과거 여러 차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 조사도 받아왔고 그리고 당시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피혐의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다라고 했는데 골든브릿지 증권 인수했어요. 예, 그 전으로 해서 돈을 투입하고 WFM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죠. 뭐 언론에서는 이 이상의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의 인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국환이 WFM 실소유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조범동과 정경심은 뭐 누가 누구를 뭐 지시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금전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건데 처음에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에 블루펀드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3개월 만에 아까 말한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WFM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조범동이 돈을 횡령한 회사는 WFM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웰스 CNT라는 회사는 돈이 가진 돈이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횡령할 돈이 없어요. 가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WFM이라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고 나름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제 상장까지 했던 회사니까
빼먹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을 가질 수 있는 이 지금까지 코링크 P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빼먹을 그렇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WFM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웰스 CNT에 갔던 돈들이 근데 상장회사 주식을 정경심이 자기 이름으로는 소유를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공직자 그렇죠. 윤리법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와가지고 WFM의 경영권을 잡고 장악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영 참여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우국환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기를 같이 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잡고 그다음 이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열심히 횡령해서 먹은 거죠. 자기 그렇죠. 주머니에 채운 이런 사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때 자부자 X 얘기로는 정경심이 영문학과 교수가 무슨 이 복잡한 것들을 다 뭐 머리 위에 앉아서 수개처럼 앉아서 뭐 지시를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지시를 수개처럼 앉아서 지시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돈을 둘러싸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소장에는 한 10억이라고 명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금의 흐름들을 보면 제가 봐서는 최소 이렇게 자금의 흐름의 인과관계를 쭉 따지고 하면은 최소한 원금 이상은 확보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자금의 흐름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명시된 금액은 10억 그리고 자금의 흐름으로 추정컨대는 원금 투입한 원금 20억 이상은 충분히 환수하지 않았나. 왜 그 WFM에서 어쨌든 800만 원씩 매달 그것도 있고요. 매달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심은 자문료라고 하는 영어 그 영어 교재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그 자문료 명목으로 해가지고 매달 200만 원을 받다가 중간에 딱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조국 그 민정수석이 장관 임명되는 그 달에 이제 딱 멈추거든요. 그 돈 지급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간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 X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피해자,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기 당한 거라고 보이는데 이 잡범한테 사기 당했. 그러니까 조범동이라는 정말 초범이자 잡범한테. 깜도 안 되는 이런 초범 잡범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딱 이 부분에서는 800만 원씩 챙겨가서 뭐 호화생활하고 뭐 페라리 샀다 그랬나 무슨 뭘 샀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사고 뭐 행복하게 막 돈을 쓴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경심이 이 부인이 이제 200만 원씩 받아간 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횡령을 한 돈을 횡령한 거 맞고 횡령한 돈을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빼박이다. 그러면서 제보자 X가 한다는 얘기가 그래봤자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이게 큰 죄는 아니다. 집행유예 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때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골 대학교의 영문과 교수가 뭘 할 수 있냐 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한번 비유를 했었고 페이스북에 어떤 이제 모 회계사분이 이걸 잘 또 해석을 해주셨던데 제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화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소화 과정, 일련의 작전 과정을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지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작전 과정에서 인풋 자기 돈 20억이 투입되고 아웃풋 얼마를 회수하느냐 이거에 이제 성공 실패 여부가 달려 있을 뿐이고 이 소화 과정, 작전 과정을 모른다라고 해서 뭐 공범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경심 한테 당신이 수괴였어. 이 모든 작전을 다 짰어. 모든 걸 모든 걸 다 기획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말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그걸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치 공범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공동 정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공범이라는 표현 자체가 마치 그 정경심이 다 주가 조작을 꼭대기에 앉아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기획하고 지시를 내린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정경심이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 거 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걸로 무죄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근거가 이거 뭐 그 말을 뭐 우리가 그대로 믿기가 좀 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일단 그래서 순진무구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죠,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뭐 최종적으로 뭐 그 정도 말씀 녹취록에도 보면 이제 상당히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KBS 녹취록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WFM에 투자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웰스 CNT라는 회사를 물어보드나 그러면 그건 몰랐다. 한 번도 정경심 교수가 웰스 CNT 뭐 이렇게 IFM 이런 회사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계속 WFM이라는 주식 이름을 이야기했었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건지 뭐 흥분된 상태로 뭐 그런 단어까지 얘기하죠. 맞죠.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목표는 WFM에 투자하는 것이군요. 투자하고 이제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확실한 이제 정보가 회계사다 보니까 뭐 이제 양심고백처럼 얘기하자면 회계법인 다닐 때 같은 이제 회계법인 회계사들 선배님 이제 저 어디 하나 M&A 이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좀 올린답니다. 한번 들어가십시오 하면 뭐 저도 한 200만 원 집어넣으면 이제 그러죠. 한 2천만 원 될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되게 작전주 들어갈 때는 10배, 20배는 형 기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한 이제 기대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갔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패일지언정.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드려보면 제가 이게 공소장에 나타난 10억 이상 회수했다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억을 대여했고 정확히는 이제 8억입니다. 8억을 대여했고 그것들이 여러 회사들의 뭐 신종자본증권들의 투자가 됩니다. CB라든가 빅W. 근데 이것들이 계속 중도 상환들이 되거든요. 중도 상환 됐을 때 이제 누구한테 갔을 거냐는 거죠. 제 생각에 애초에 투자자에게 이제 환수되어졌다라면 정경심 교수에게 돌아갔을 확률이 크고 또 이제 뭐 7.3억 수표 이거에서 대해서도 좀 저는 이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갔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하고요.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이미 원금 이상은 회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모펀드 현황이 어떻게 돼요, 한국에? 되게 그런 방식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지금 단 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어제 이제 그 진단서 논란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황당하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조국 장관이 유관기관에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않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정말 그랬을까? 제가 그래서 어제 공직자윤리법 이제 해설집을 다 봤거든요.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지금 제가 봐서는요 사모펀드는 걸립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질의회신을 지금이라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봐선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블루펀드라는 형태의 투자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고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게 말씀드려보면 조국 장관이 유관기관에 질의회신 넣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넣었다라면 이른바 계속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블라인드 펀드 형태의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관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의 블라인드 펀드라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블라인드 펀드라는 건 대한민국엔 없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게 지금 통계를 보면은 사모펀드 시장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한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설정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펀드는 설정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국 펀드에 우리가 조국 일가 펀드라고 하면 약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통계를 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약정은 하고 그다음 캐피탈콜이 있을 때마다 투자 회사가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돈이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납입되는 건데 그걸로 통계를 잡지는 않고요. 원래 펀드 시장 규모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약정의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400조 원이 되는데 공모 펀드 시장은 2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군요. 그게 이제 이 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공모 펀드는 우리가 적립식 펀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펀드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모 펀드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 사모펀드 시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덩치가 막 커지기 시작한 거는 2015년 16년도 즈음이에요. 이때가 이제 코링크 P가 설립되던 시점인데 요때
금융위가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려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갖다 확 줄여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는 사모펀드 시장이 워낙 위험한 투자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 낮추니까 1억만 가지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 자문했던 애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등록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투자 자문사인데, 그러니까 신고만 하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도 뭐냐면은 운용사를 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억만 만들면 조범동이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지만 친구 이름 가져다가 코링크피 운용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딱 2015년도 10월에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이 바뀌고 나니까 사모펀드 시장 이때부터 이제 막 그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사모펀드의 장점은 투자자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투자자 이름은 가려질 수 있는 거고, 자금 운용에 거의 제약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냥 기본적인 경영 참여형은 반드시 10% 이상 주식을 사라, 경영에 참여해야 되니까 뭐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만 있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게 된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됐고, 문제는 뭐 지금 그 규제를 안 한 것 때문에 사고가 뻥뻥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이 전체가 다 뭐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바깥 코스닥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뭐 우회 상장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이 사모펀드라는 수단이 생긴 거는 명확한 것 같고, 그 예전 요즘에 쩐주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이제 들어왔다. 과거에는 사채로 하다가. 그렇지. 사채로 하다가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 다 들어왔다. 상상인이 아까 얘기했던 상상인이 원래 사채 시장의 큰 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이 증권사를 거느린 저축은행을 2개씩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권 금융으로 이제 확 들어와가지고 우뚝 쓰는 이제 이런 상황이 규제 완화의 이제 흐름을 타고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죠. 영화에서 보는 조폭이 회장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사모펀드라고 하는 이제 이 제도권에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게 장단점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도권에 들어오면 금융회사, 금융위에 어쨌든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제도 여기 뭐야 사모펀드는 규율이 가장 낮은 상태다. 그리고 요즘에 뭐 DLS다, ELS다 막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반인 피해자들의 문제도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직자가 이렇게 하면 사실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백지 신탁해야 된다는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피해가는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다 바보였나? 그렇죠. 그런데 조국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그쪽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직자 만약에 조국에 이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만약에 인정이 되는 순간에 앞으로 그럼 모든 공직자들 다 사모펀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네요. 이런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해석 자체를 잘못한 것 같으네요. 만약 그런 답변 줬다 그러면. 답변 쭉 오늘 새벽 내내 봤는데 답변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경록이라고 하는 자산 관리인이 한 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모펀드 하면 우리가 오늘 이번에 사건 막 터진 ELS, 뭐 DLS 이런 거를 하면 어떤 특정 회사의 경영권을 자기네들이 잡고 들어가서 뭐 이거 주가 조작 이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사모펀드가 그런 사모펀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건 굉장히 리스키해가지고 사실 개인들이 들어가는 시장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ELS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김경록이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공모펀드랑 사실 다르지 않다. 근데 그런 거를 한 게 맞는데 또 이런 거를 했다가 너 너무 투기적이지 않니? 이제 이렇게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경심한테.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다 나왔었죠. 어쨌든 그런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그 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금 추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계좌 추적도 일부밖에 못했고 정경심 계좌가 몇십 개가 되는데 말씀 나오는 게 한 30개 정도 된다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계좌 추적 인정받은 게 3개?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하다고 얘기하고 조국 장관 그다음에 조국 아들 딸 이렇게는 아무것도 이제 못 받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면은 노트북 발견 못했고 핸드폰 저기 못했고 이제 영장 안 줬고 그러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 기본적인 것들을 검찰이 확보를 못한 상태죠. 당연한 거지만 상식의 입각에서 이제 판단해 보셔도 되는데요. 경제금융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구 의사 한 명을 좀 강남의 성형외과 잘 나가는 사람을 턴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하죠. 본인, 배우자, 아들, 딸 그리고 이제 가능성 있는 처남 뭐 이렇게까지 싹 해서 이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전방위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좌를 턴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피혐의자 본인 계좌조차도 열람을 못하게 하면 사실 이건 좀 이걸 과연 수사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렇군요.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뭐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잉 수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뭐 받을 만하다고는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뭐 집에 들어갔는데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조국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한 노트북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김경록 자산관리인도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한테 중요한 자료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자료는 그냥 통상적인 자료들을 받은 것인데 정말 중요한 자료는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검찰에 손도 안 대고 그 PC들은 그대로 갖다 준 거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못 받았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못 받았고 휴대폰 계좌 추적 못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이 진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과잉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조국 지지자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름을 딱 가린다고 치면 이게 무슨 수사야?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사모펀드에 관해서 뭔가 좀 더 이게 뭐가 터트리실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내용이 뭔가?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건 신문 기사인데 투기자본관리센터가 김경률 회계사 문제 제기됐던 그린코어 밸류 이건 또 뭡니까? 협례에 연루돼 있다. 이거. 4개 펀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이는데 블루펀드하고 여기는 이제 투자자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죠. 왜 내 돈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정경심 교수는 난 관계 없다.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아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정경심 교수는 뭐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WFM에 투자가 됐고 그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돈 빠져도 이제 전혀 뭐 이제 보고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보자 X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린코어 밸류는 법인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얘네들이 또 갖고 노니까 이 법인이 이거 얘네들 뭐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 제기를 해갖고 돈 내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제보자 X가 왜 그러면 정경심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를 않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몰라서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린펀드 코어 밸류의 그 투자자는 자기가 당한 거를 안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내놔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경심은 왜 똑같은 상황에서 돈을 요구를 안 하냐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이유를 이제 그 제보자 X는 이 정경심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그래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저기 뭐지? 그러니까 해석을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조국 교수가 말한 조국 교수가 주장한 블라인드 펀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전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나는 뭐 완전 사기꾼한테 당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돈만 갖고 무슨 장난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바보다. 이건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바보인 거죠. 멍하다. 아니 돈을 주고 아니 자기 돈이
투자금으로 이제 블루펀드에 13.5억이 들어간 것 말고도 네. 자기 그렇죠. 정경심 동생한테도 예. 돈을 예. 주고 조범 동안 돈을 대여를 해줬잖아요. 8억 그렇죠. 이상을 대여를 예, 예.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걔가 돈 GP를 만들어 갖고 코링크 만들어서 막 그 운용하고 이제 장난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빈털터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정경심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한테 돈을 8억씩 막 예. 쩍쩍 주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나는 그리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호인인가? 호인이네. 아니 근데 돈에 네.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그렇죠. 그럼요. 이 사모펀드 건이 그 안에 내부에 4개의 펀드가 예, 있고 이 4개의 펀드에 각각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사태가 되고 지금 이 사모펀드 건이 중요한 이슈가 된 이유가 조국과 정경심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두 인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오늘은 그것만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각각의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자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요 수준에서 대충 정리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혹시 또 다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사모펀드 건은 정리를 하고 2부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